일단 저는 여행 가봤어요. 저요. 네. 그냥 아무 데나 가는데 발길 닿는 막 대로 가요 그냥. 그냥 그날 그 순간에 보이는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엄마 살이 있으시구나. 여행을 안 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통과. 프랑스도 굉장히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목소리가 되게 멋있네. 우리 그럼 오늘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스님. 네. 보니까 여행의 목적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영국의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행이란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의 일부이며 연장자에게는 경험의 일부다.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요. 아마 여행 싫어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여행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청춘 토크쇼 절친의 주제를 여행으로 잡아봤습니다. 청춘의 발걸음, 참나를 찾는 여행.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청춘 패널들 네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도 관정법우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관정 장재열입니다.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매주 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 13학번에 재학 중이고요. 숙명여자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주 다니는 절은 파주에 있는 약천사라는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관정법우님 몇 학번이에요? 저는 06학번이요, 스님. 아슬아슬하게 10년 차이를 비켜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몇 학번이셨죠? 통과.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14학번 조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진관사라고 은평구에 있는 절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14학번이네요, 이번엔. 네. 스님 몇 학번이셨죠? 전 통과라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강대학교 불교학과 14학번 오명석입니다. 네. 끝인가요? 네, 불교학과. 맞습니다. 불교학과에서 뭐 하시는데요? 현재 1학기만 하고 와가지고 인도 불교 배워왔습니다. 인도 불교요. 네. 목소리가 되게 멋있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우 같은 목소리인데요? 아, 근데 방송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지 네, 않아요? 아까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청량한 초반의 대학생 목소리였는데 그냥 편할 것 같아 그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스님. 네. 지금 보니까 14학번이셨죠? 14입니다. 1414, 13. 네. 그러면 13부터. 네. 김현주 법우님 같은 경우에 피아노 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잘 치시죠? 어느 정도는 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인데요. 아쉽다. 여기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쵸? 네. 직접 한번 들어봐야 직접 돼요. 라이브로. 우리가 저희 청년회에서 그 노래하는 뭐죠? 음성 공양이요? 음성 공양 하시는 분들 나오면 노래 시키거든요. 맞아요. 근데 피아노가 없어요. 노래는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아노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그냥 치기 시작한 건 7살 때부터 쳤고요. 전공으로 치기 시작한 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요. 네. 통과. 네. 오늘 키워드 통과인 걸로. 그러면은 피아노 전공을 하면은 보통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전공을 살리나요? 보통 유학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가르치는 쪽으로 많이 가죠. 가르치거나 아니면 연주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그럼 연주자예요, 교육자예요? 저는 그냥 리스너. 리스너? 네. 듣는 사람이라는 네, 거예요? 저는 뭔가 제가 구상한 만큼 이렇게 몸으로 행동이 잘 안 돼서 그냥 듣는 걸 즐겨 하는 리스너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전공을 살린다는 거야, 안 살린다는 거야? 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 제가 미대를 나왔지만 미술을 감상만 하듯이 네. 그런 거죠. 네. 네. 아, 미대 나왔어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당황스러운데?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 아, 네. 리스너로 남으시겠다. 먼저 듣기로는 그 기차 레일 투어, 네. 기차로 이렇게 전국 일주하는 네. 그 여행을 하셨다고 네. 하는데 그게 사실 저는 안 가봤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 입석이고 네. 하시게 된 계기 있어요? 그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네. 대학생들은 꼭 가는 여행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강추를 막 다들 강추를 하길래 이제 가게 됐는데 가기 바로 전에 친구들이 안 된다고 해서 저 혼자 갔습니다. 아 같이 가려고 계획했다가 네. 친구들이 다 안 돼 이래서 혼자 가셨다고요? 네. 대단한데요? 네. 아니 그렇게 혼자서 여학생 혼자서 전국으로 기차 여행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더라고요. 네. 오, 정말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행 주제죠? 그렇죠. 그럼 뭐 다 여행 좀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조예은 법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장? 네, 숙명여대 불교학생 회장이요. 아, 숙명여대 불교학생회 회장. 제가 대학생 불교 동아리 네. 현황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거든요. 숙불회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숙명여자대학교 불교학생 같으면은 보통 숙부래라고 많이 불리는데 50년 이상 된 중앙 동아리예요. 그래서 중앙 동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좀 오래되고 큰 동아리. 아, 그럼 후원금도 많이 나오고. 근데 학교에서 후원금을 주질 않아서 저희가 제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많이 활동을 하진 못하고 있어요. 요 시청하시는 그 불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성균관대 불교 동아리 지도박사를 맡게 되면서 이 대불련 통해서 그리고 직접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불교 동아리 현황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세대가 회장 한 명 딱 남아 있고 아이고. 성황대 아예 없고요. 네. 그런 맞아요. 실정이더라고요. 네.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은 실정이고 실제로 제가 대학생일 때도 저 역시 뭐 청소년법회나 이렇게 했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동아리 학교 선택을 할 때 불교 동아리 하고 이렇게 물음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선택지에서 자꾸만 조금씩 밀리게 되는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조예은 법우님이 네. 어깨가 무겁네요. 오늘 대활약을 해서 숙명여자대학교 불교 동아리의 사실 위상을 제가 회장이 된 게 저희가 회원이 정말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제 1사학번이 저밖에 없었어요. 현지가 13학번이거든요. 근데 저 혼자 1사학번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4학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근데 다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하겠다고 나선 건데, 그래서 이제 원래 중앙 동아리가 15명 이상이 돼야 인정이 되는데 그 수를 맞추지 못하면 중앙 동아리에서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10명 정도 모았습니다. 내년에도 꼭 하세요. 네. 아우 제가 갑자기 눈시울이 찡해서 여행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예은 부부님도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니시는 편이에요? 좋아하긴 엄청 좋아하는데 네. 사실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간간히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좀 기억에 남는 좀 주로 다녀오신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이제 네. 속초나 양양 쪽에 아. 낙산사가 있거든요. 그쵸. 네, 거기가 그 서울에서 되게 먼데
그래도 너무 좋아서 주기적으로 다니거든요. 낙산사의 여행사 막 네네. 오, 여행마저 이렇게 풀심으로 신행생활과 여행을 결합한. 오명석 법우님 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질문을 하기는 했었는데 불교대학이라고 하는데 네. 인도 철학 전공한다 그랬잖아요. 배우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불교학과를 가게 됐어요? 원래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 부모님이 독실한가요? 엄청까지 아닌데 그래도 자주 가시는 편입니다. 교회요, 성당이요? 교회요. 아, 교회요. 예. 네. 그래서 반대가 엄청 심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 영향으로 저도 교회 가봤었는데 네. 저희 외할머니가 불자시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따라 저희 가봤더니 되게 좀 분위기가 포근하고 조용한 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자주 가게 되었고 가다 보니까 되게 불교학에 관심 많이 생겨가지고 대학교 갈 때 불교학과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절에 가봤더니 포근하던가요? 도피안사 같습니다. 도피한사 어디?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아, 원래 집이 강원도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그 말투가 약간 강원도 사투리인가요? 아, 군대 말투입니다. 아,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예비역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스님. 얼마나 됐는데요? 제가 6월 달에 제대해가지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오. 우리 명석법우님도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여행이었나요? 저 내일로 여행 갔다 왔습니다. 아, 기차 여행 우리 현지 법우님이 갔다 온 네, 거랑 똑같은- 같은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맞아요. 근데 여행 중에 제가 듣기로는 또 템플스테이도 다녀왔다고 그 얘기도 네.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네. 용문사에 아, 자원봉사도로 갔다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네. 어떠셨나요? 사실 여행을 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여행하기 쉽지 않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또 짬을 내서 템플스테이까지 갔다 온다는 거는 되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불교 학도여가지고 네. 가보고 싶었고 네. 평소에 그런 문화 체험도 하고 싶어서 갔다 왔었는데 되게 마음 편해지고 네.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좋았습니다. 보니까 다 레일 여행을 갔다 오셨네요. 네, 기차 여행을 다들 다녀오신, 예은법우님도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다녀오지 못했어요. 사실 레일로 자체가 되게 이동 거리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을 할 때 약간 그 지역의 구석구석 보는 걸 좋아해서 레일로를 하면 되게 정신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많이 가봐서.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한 지역을 많이 다니는 그런 편이에요. 정신 없어요? 되게 힘들죠, 솔직히. 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지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겉핥기식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만큼 짧은 기간에 많은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오버부님은 네. 말할 때 감정이 드러나. 네, 희노애락이 솔직한, 얼굴이 굉장히 솔직해요. 네, 솔직한, 네. 진짜 힘들었나 봐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네. 현지 부부님도 힘들었어요, 레일로? 저는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으로 혼자 가니까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자유로웠고, 근데 아무래도 지역 구석구석 가지는 못한 점이 아쉬워서 나중에 그 지역만 따로 찾아간 적도 있어요. 뭐 어쨌든 다 여행 갔다 왔다 이거네요. 네. 스님도 사실 저는 어떤 여행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성지순례 말고도 다른 곳들도 다녀오셨는지랑 좀 어떤 목적으로 여행들 스님은 주로 다녀오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여행 가봤어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출간 다음이요? 네. 출간 다음에는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배낭여행 좀 간 것 같아요. 배낭여행이요? 네. 어디로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국내 배낭여행 말씀이시죠? 아니요. 해외요? 네. 스님 어떻게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어느 나라를? 저요. 네. 그냥 아무 데나 가는데 발길 닿는 대로. 막 가요, 그냥. 비행기표 끊고 막 가. 네? 비행기 표를 막 끊으실 수 있으시다면 스님, 네. 일단은 저기 방콕에 들려야 네. 다른 곳에 이동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 들려서 네. 이 도미토리 들려서 네.
젊은이들이랑 같이 있다가 네. 이 같이 움직일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따라서 그냥 가니까 아무데나 막 가는 거죠. 흐름 따라 여행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전 되게 좀 사실은 제가 여행하는 그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서 스님 말씀 오늘 들으면서 저도 좀 참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행하는 방식이 어떤데요? 저도 뭐 스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저는 비행기를 아무 곳이나 정할 정도로 넘어가지가 않아서 기차 여행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서 그냥 그날 그 순간에 보이는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서 거기서부터 기차역에 내려서 어디를 갈지 결정하고 어디서 묵을지 결정해서 돌아오는 날도 언제 돌아올지를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오는 편이거든요. 재밌겠네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여행이죠. 아, 네. 직장 생활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세분화해서 이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여행 전체적인 테마 중에서 네. 지금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목적을 뭘로 두고 여행을 계획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왜 여행 가는지, 왜 여행 가는지,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관정부부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왜 가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여행의 목적이 명확해요. 여행은 저는 휴식으로만 가는 편이거든요. 저는 경험이나 다양한 것을 보러 가는 그 여행자는 아니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나 생각할 거리가 생겼을 때 그 생각할 거리들을 쥐고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에서 해결하고 오는 그런 유형이라서 좀 뭔가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드는 순간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사춘기 오듯 훅 와서 여행을 갔다가 그러니까 주로 혼자 여행을 가죠. 혼자 여행 가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털어버리고 서울에 도착하는 그런 여행을 많이 가곤 해요. 역마살이 있으시구나. 아니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고요. 네, 불쑥. 네, 그러니까 네. 이 정기적으로 네. 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마다 네네네. 불쑥불쑥 떠나고 싶고 그쵸. 역마살이라 그러나. 역마살이군요. 네. 그러면은 관광, 여행, 휴양 중에서 휴양이 가깝겠네요. 휴양, 네. 휴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휴식? 휴식, 휴양, 사색? 사색? 사색 여행이라고 저는 아,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현지버부님은 네. 그 레일로 혼자서 가게 됐는데 네. 출발할 때 네. 특별한 목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이제 1년을 정신없이 보냈는데 너무 과제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여행을 안 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항상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여행을 가는 편이라서 네. 비슷하네요. 네, 저도 좀 비슷해. 저도 그래서 항상 혼자 가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템플스테이를 가는 것도 그렇게 그 휴식 겸 사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네, 템플스테이는 근데 약간 경우가 달랐던 게 저는 항상 매년 12월 31일마다 다른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떠나요. 근데 올해는 좀 한 번도 안 해보기도 했고 해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노원에 있는 화계사에 가서 했어요. 근데 되게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사람도 엄청 많고 밥도 너무 맛있고 떡국도 얻어 먹었어요. 근데 진짜 108배 늘 하던 108배인데도 새해 하니까 되게 다짐도 새롭게 느껴지고 산행도 갔는데 그것도 정말 눈 쌓인 모습도 아름답고 해서 새해 시작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명석 법우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떤 여행이든 아까 레일로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템플스테이 이야기도 있고 네. 그 여행들을 준비할 때 어떤 목적 때문에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일단 1순위가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이 나이 때 못하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일 커요. 제가 주로 조언 받는 게 너 나이 때는 하고 싶은 거 해라. 나중에 못한다. 많이 조언 듣고 제가 많이 참고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행하면서
경험을 제일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여행 가가지고 어떤 걸 겪고 배울 수 있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변할 수 있나, 그걸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휴식이나 사색이 아니라 네네. 이번엔 경험이 중요시되는 네. 그렇죠. 네, 경험이 중요시되는 맞아요. 경험. 유형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 경험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네. 아, 여기도 그럼 지금 우리 여행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조혜은 부부님은 어떤 목적 때문에 여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저는 관광이랑 휴양을 적절히 즐기는 걸 좋아해요. 약간 제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제 친구가 있어요. 거기 제주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매 연마다 이제 놀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말고 거기 사는 친구 말고 다른 제 친구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여행 타입이 정말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모든 관광지를 다 탐색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친구는 또 휴양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였고 제주도 사는 친구. 네. 예. 그리고 저는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또 갈 곳은 다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네, 중간에서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행을 어딜 갈까? 스케줄 어떻게 할까? 네. 난 좀 쉬고 싶다. 네, 여기 네. 꼭 가야 된다. 네. 보니까 여행의 목적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네. 다양한 유형이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휴식 사색, 네. 휴식 사색, 네. 경험, 네. 경험과 이 휴식이 적절히 배합된 그렇죠. 다양합니다.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인데요. 뭐 그래도 목적이 다 달라도 여행이 좋은 건 확실하죠. 맞아요. 네. 안 좋아요? 아, 좋죠. 아, 네. 그런 리액션을 원했어요. 여행 좋은 거 확실하죠?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의 목적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행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네네.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네. 뭐 당연히 여행을 계획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이잖아요. 설레죠. 그럼 잠깐 우리 이 여행을 진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네. 아니 상상으로 말고 네. 진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각자 네.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가야 된다라는 전제로 어디를 갈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관정보부님 요즘 많이 모셨죠? 저는 여행을 최근에는 못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갈래요? 저는 최근에 가고 싶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은 여기라고 하진 않는데 몇몇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놨었어요. 조건을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시골,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관광지가 아닌 시골, 그리고 세 번째는 해안가, 네 번째는 편의점이나 뭐 이렇게 그런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 딱 생각나는 데가 없네. 네. 국내여야 돼요? 네, 그 계획을 가지고 국내든 국외든 네. 사실 지금 그 대마도 쓰시마 섬이죠. 대마도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그 장소의 조건을 정한 다음에 국내든 국외든 찾아보게 되고 기차 여행 갈 때는 그 조건만 가지고 역에 도착해서 그 노선도에 있는 도시나 마을 중에 골라서 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가지 조건으로 해서 국내는 기차역에 가서 결정하기로 했고 해외로 가게 된다면 일본 대마도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고 싶은지 조건을 먼저 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목적지를 네. 딱 정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다만 목적지를 정할 때는 조건에만 맞다면 약간은 즉흥적으로 그런 기분을 내는 거죠. 처음 얘기 시작할 땐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네. 상상을 이제 말을 하나 보니까 좀 얼굴이 밝아졌어요. 설레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국내는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저도 시골 좋아해서 얼마 전에 편의점도 없어야 돼요? 네? 편의점도? 편의점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읍면리. 아 맞아요. 리 그렇죠. 간 적 있는데 네. 정말 읍면리.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일단 해외는 그 남미의 오유니 사막이라고
이름이 우윤이에요? 네. 어. 소금 사막이라는 곳인데 아, 거기인데. 네. 아. 거기가 그냥 소금 사막이라서 되게 하얀 소금밖에 없는데 우기라서 비가 내리면 그게 하얀 게 물에 반사돼서 거울처럼 된대요. 지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하늘을 엄청 좋아해서 그 하늘이 그대로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기 가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늦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근데 그냥 최대한 갈 수 있을 만큼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의 버킷리스트에 네. 여행지 몇 곳이 있나 봐요? 네, 거기도 있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표현을 네. 쓰는 거 보니까 저, 우윤희 사막 네. 어느 나라죠? 볼리비아에 있어요. 남미에. 볼리비아.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 사진으로 참 유명하잖아요. 똑같이 비치는 네. 그 거울 같은.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 한 명 서 있는데 똑같이 비쳐서 하늘이랑 똑같이 비쳐서 이게 소금에 물이 젖으면서 이렇게 확 투명하게 반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네. 점점 격해지고 있어요. 죽어도 좋다는 표현 나왔어요. 다음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숨 걸고 가야 돼.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일단 국내는 템플스테이 해보고 싶고요. 네, 그냥 친구들이랑 가는 여행도 가봤고 부모님이랑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템플스테이는 안 해봐서 템플스테이 꼭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로 따지면 사실 현지가 너무 격하게 말해줘서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어릴 때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리포터의 작가가 조앤 케이 롤링이잖아요. 근데 조앤 케이 롤링이 이제 영국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영국으로 해서 쓴 글이 해리포터이기 때문에 저는 영국에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 프랑스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교양 강의를 들었는데 프랑스도 굉장히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유럽 여행이면 좀 그렇다. 많이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아니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번에 그 안거 네. 그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네.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그 대중 스님들하고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요. 어디로요, 스님? 근데 처음에 유럽을 가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네. 우리는 다 배낭여행 가거든요. 네네. 가장 저렴한 티켓으로 가장 저렴한 숙소에서 네. 그렇게 하더라도 대중이 많으니까 그렇죠. 5명으로 곱하기 5를 하니까 네. 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불어나죠. 와, 그래가지고 유럽은 못 가겠다. 그래도 혼자니까. 맞아요. 나도 혼자면 갔을 텐데. 맞습니다. 부러워요. 아, 근데 유럽이 항상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데 이제 멀기도 멀고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도 꼭 가세요. 네, 꼭 가는 걸로. 인증샷. 네. 네. 그럼 해리포터 거기 해리포터는 영화로 만들었죠? 네. 그것도 영국에서 찍었나? 네, 영국의 그 스튜디오가 성당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호그와트 마법학교 가셔가지고 네. 인증샷을 꼭 찍으세요. 아, 근데 진짜 세대 차이가 느껴지긴 한다. 왜요, 스님? 해리포터를 어릴 때 봤대요. 스님은 성인이 되어 보셨나요? 거의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고등학생 때 본 것 같아요. 네, 네. 고등학생 때. 네, 근데 어릴 때 봤대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는 모두 절친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절친이니까요. 아, 네. 예. 넘어가죠. 오명석 법부님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여행 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도 4대 불교 성지 가고 싶어요. 4대 불교 성지 어디요? 인도부터 네팔까지 있는데 네. 일단 전 인도부터 가고 싶어요. 근데 한 방에 다 가려고요? 4대 불교 성지? 제가 정확히는 계획 안 잡아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만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4대 불교 성지 다 가려면 고생 좀 해야 되는데? 며칠 걸릴까요? 꼼꼼하게 보는 거 좋아해요? 그냥 팍팍팍팍 가는 거 좋아해요? 팍팍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팍팍팍팍 갈 때? 네. 그 인도는 저 안 갔다 왔어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네. 꼭 갔다 온 것 같은데 그 갔다 왔었던 도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네. 여유로워야 돼. 마음이요? 거기서 바쁘면 네. 저희 여행 망쳐요. 왜냐면은요. 네. 이
여행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갑자기 굉장히 막히는 그 트래픽 구간에서 기사가 내린대요. 왜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있다 온대요. 뭐 하는 거죠?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승객들이 다 기다리는 건가요? 기다린대요. 왜요? 몰라요. 저는 인도는 못 가겠네요. 절대 못 가겠네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여서 네.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그 식당 가가지고 음식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벨 눌러서 저기요. 그쵸. 네. 막 그거 못 견디면 나 무시하는 거냐고. 네네. 그리고 막 싸우거든요. 아시아인이라서 음식 안 주는 건가요? 그쵸. 혹시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그렇죠. 내 발음을 못 알아들었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 나라마다 이 속도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음. 근데 인도는 정말 느린 나라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훅훅훅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네. 가슴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참고를 하고 네, 그래야겠네요. 좀 넉넉하게 네. 좀 넉넉하게 경비 때문에 만약에 꺼려진다면 네. 좀 더 고생하면 되니까 네. 예, 얼어 죽을 각오로 밖에서 자도 되니까 넉넉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분 스마트폰 만든 분 그분 누구죠? 스티브자스? 네. 그분 인도 여행했던 거 알죠? 네, 들었어요. 거기서 거지처럼 다녔던 거 얘기 들었죠? 네. 네, 그렇게 다니면 돼요. 완전 거지처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각오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여행이 죽어도 여한도 없고 목숨도 걸어야 되고. 벌처럼 하려고. 네. 여행 네. 아이고. 제가 그 여행의 뭐 지금 목적, 계획 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네. 그 여행의 계획도 지금 보니까 네. 유형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감정이 계획이 되는 타입인 거죠. 네. 그때 기분과 감정이. 그러니까 뭔가 충족되어야 되는 뭔가 있을 때, 네. 뭔가 좀 이게 좀 빈 것 같을 때, 네. 그때 그냥 목적지만 정하고 가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행 계획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낯선 편인데요. 장소, 시간, 그다음에 숙박 이런 걸 정해서 이렇게 글로 쓰거나 뭐 이렇게 글 만들어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에 느낌과 컬러만 정해놓고 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은 이런 색, 이런 향이 나는 여행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저한테 여행 계획의 전부인 것 같아요. 미대생 같았어요. 그렇네요. 느낌이 미대생 같았어요. 네, 우리 20여 회 만에 스님께 처음으로 네.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지법우님 같은 경우에도 네. 비슷하게 네. 목적지 딱 정해놓고 가는 거 보니까 뭐 그 사이사이에 세분화된 계획들을 다 세우는 편이에요. 아니요. 세분화된 계획을 한 번 다 세웠었는데 가면은 막상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략 목적지랑 숙박만 딱 정해놓고 뭐 가서 느낌대로 그냥 알아서 밥도 먹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또 저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네. 일반적인 여행 계획에 좀 가깝게 네.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한 건 딱 네, 정하고 네, 가시는 네. 형태인 것 같아요. 예은 법우님은 막 구체적으로 정해요? 구체적인 거를 정한다고 사실 그날 날씨 뭐 아니면은 뭐 그날의 뭐 교통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보통 숙박은 경비 때문에 정해놓고 가는 편이고 이제 다른 거는 대충 그냥 보긴 해요. 찾아보긴 해요. 찾아보긴 하는데 뭐 어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법우님은요? 전 하나하나 다 세워요. 그렇지, 이런 형이 나와야 돼. 그라데이션이네요. 좋아요. 네, 제가 내일로 갔을 때 친구는 저를 따라오기만 했고 제가 밥 먹을 때 정하고 어떻게 또 가야 되면 버스 몇 시 있고 다 찾아봤어요. 저는 같이 여행 못해요. 나도 지금 저는 같이 네.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명석버부님 같은 분들이랑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나무늘보과의 여행자들은 엄청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는 친구들 옆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친구는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친구가 너무 못 따라와가지고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스님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여행 계획 네. 또는 뭐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젊은이들이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여행이 있어요. 네, 뭔가요? 제 출가하기 전에 했었던 네. 여행인데 무전 여행. 무전 여행. 네. 어떻게? 스님, 저는 약간 지금 청춘이 약간 지난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네. 네. 무전 여행이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가입해가지고 네. 모르는 사람들이랑 미팅 한번 하고 바로 갔어요. 정말 무전인가요? 네. 그럼 어떻게 가는 거죠? 짊어지고 가죠. 걸어서. 네. 처음에 시작할 때 40km 정도 돼요. 아, 먹을 것 같은 건 싸서 가는 거죠? 쌀, 아. 참치캔. 아. 출가하기 전입니다. 네. 쌀, 참치캔, 라면. 딱 거기다가 짊어지면 한 20kg에서 25kg 정도 되고 거기다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텐트를 같이 져줘야 돼요. 그렇네요. 요즘에는 원터치 텐트가 있는데 네, 맞아요. 아 이런 얘기하면 세대 차이가 꽤 나는데 네. 예전에는 그쵸. 땅. 그것까지 딱 메고 나면 40kg 정도. 군장이네요. 완전 군장급이네. 네. 근데 그때 14박 15일 갔어요. 수원에서 시작해서 땅끝마을까지 걸어갔거든요. 해남 땅끝 마을이요? 네. 14일 동안 걸으셔서요? 네. 중간에 타셨는데 타신 느낌이 나는데. 안 가본 척 하더니 예리한데요. 7일까지 순수하게 걷고 네. 7일부터는 이제 조를 나눠서 네. 그 팀장 자량으로 히치하이킹해서 갔어요. 아, 히치하이킹. 와. 근데 7일 정도까지 이제 점점 좀 조금 괜찮아져요. 네. 왜냐면은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그렇죠. 처음에 제일 무거운 것부터 먹기 시작해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죠.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네. 아스팔트 길 위를 걷잖아요. 땡볕에. 땡볕에. 3일을 딱 지나잖아요. 3일을 딱 지나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같이 걷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너도 그랬냐고. 네. 그날 밤에 물어봤는데 3일째 딱 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욕만 나왔대요. 누구한테 욕을 하냐면 네. 자기 자신. 나 자신에게. 왜 왜 여기로 왔을까? 왜 여기를 왔느냐. 벌써 3일쯤 지나면은 발바닥에 그 물집 터진 건 네. 한 3번, 4번째 터진 상태고 음. 훈장 너무 무겁고 네. 거기다가 땡볕에 한여름에 이렇게 길을 걸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3일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프가. 그래요? 네. 힘든 게 계속 되지 않나요, 스님? 아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한번 가보시면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뭘 먹고도 살 수 있다라는 거. 뭔가를 드셨군요.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거. 아. 이거 알 수 있어요. 정말 도움의 손길이 많나 봐요. 맞아요.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 도와주는 것들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 무전 여행은요? 무전 여행이니까. 돈이 아닌 도움도요? 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주는 걸 다 안 받아요. 아유, 청담만 하나 먹어 이랬는데 안 됩니다. 네. 그럴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히치하이킹에도 많이 세워주시고 네.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청춘의 특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정 청춘이 아직 부분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그 청춘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무전 여행. 가겠습니다. 오버부님은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함께 가면 굉장히 이렇게 못 따라가지 않을까요? 누가요? 제가.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제일 힘든 걸 오버부님 시키면 돼요. 아. 텐트 잘 부탁해요. 잘 칩니다. 텐트 플러스 무전 여행은 깃발도 지고 가야 되거든요. 아, 깃발. 맨 앞에서 기수가 깃발도 지고 가야 돼요. 깃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깃발에 이제 무전 여행 팀 이름. 아, 그러면 이제 오버부님이 앞에서 깃발까지 딱 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기수는 진짜 정말 힘들어요. 그럴 딱 것 같아요. 이 것 들고 땡볕에 맨 앞에서 제일 가야 되기 때문에.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운동하겠습니다. 무전 여행은 정말 네. 꼭 한 번쯤 해보면 좋겠어요. 그 해남에서 올라오는 길에
제가 도전을 하나 했어요. 어떤 도전이죠? 이제 해남에 딱 하면 돈을 네. 돌려줘요. 돌려준다고 교수님? 이제 무전여행이 끝났으니까. 아. 돌아갈 때 쓰라고 돈을 네. 그 전에 이 걷었던 걸 네. 다시 돌려주거든요. 아. 그러면서 버스 티켓을 예약을 하는데 그럼 나는 예약하지 마라. 다시 걸어서 무전 여행으로 돌아가겠다? 설마. 설마. 하루 만에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겠다. 아 히치하이킹으로 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만에요, 가보겠다. 교수님? 해남에서. 네.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버스만 타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날 그 신촌 모 식당에서 네. 회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팀이 네. 내가 그 전에 가겠다. 그러면 하루도 만 하루도 아닌데요, 스님? 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해남에 친구가 있으셨군요.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와. 어떻게 해요, 스님?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인데요. 그렇구나. 아직도 그런 원정의 손길이 남아 있군요. 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그걸 실제로 겪으면 드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히치하이킹을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히치하이킹을 잘하는 방법이요. 네. 있어요. 어떤 거요? 내가 하면 빨리 잡힌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면 빨리 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잡혀. 되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이렇게는 안 해도 돼요. 세대 차이가 갑자기 사라지네요. 미국 영화 많이 봤군요. 어떻게 해요? 팻말 적어놔요.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팻말 딱 적어놓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 딱 서주세요. 정말 그렇구나. 네. 영화에서는 정말 보는 장면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는군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팻말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근데 현지버부님은 약간 시쳇말로 네. 약간 빡센 거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수줍은 듯 다 같아요. 하는. 네. 예은버부님은 약간 지금 동공지진. 난 휴식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여행이니까요. 네. 다른 때는 항상 보통 기승전 출가했는데 오늘은 기승전 여행이잖아요. 네. 특히 무전 여행 꼭 한번 해보시는 걸로 제가 권할 건데 가실 거죠? 하겠습니다. 아이 컨택트를 하셔야죠. 하겠습니다. 가실 거죠? 네. 동공지진. 가실 거죠? 네. 아 좋습니다. 가실 거죠? 저는 요렇게 순서대로 기수로 해서 간다면 네 번째 맨 뒤에서 가겠습니다. 아 얘들아 조금만 천천히. 가실 거죠? 네,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전여행 꼭 가보는 걸로 하고 지금 뭐 요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마무리해도 괜찮죠? 공감이 된다는 건 여행 가서 싸워봤다는 건가요? 그럼요. 아.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MT에서 이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뭐 이제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로 네, 싸운 적이 있어요. 여행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좋은 거 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여행을 행복하게 유지를 하고 싶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네.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